안녕. 노래가 위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언제나 곁에 있어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음악을 통해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데, 이처럼 음악이 주는 위안은 그저 듣는 것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의 내면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힘이 있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2월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온 내 안의 초콜릿 꺼내 먹을 노래.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즈입니다. 내 안의 초콜릿 꺼내 먹을 노래는 게스트를 모시고 일상에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던 노래, 아니면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순간에 함께한 노래. 왜 우리가 가끔 기분이 우울하거나 살짝 허기질 때 초콜릿 하나 먹으면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듯 그 어떤 순간에 살짝 들춰보거나 하나 꺼내 먹는 그런 노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피곤해도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오늘은 저에게 조금 특별한 시간, 특별한 게스트가 우리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어요. 노래를 좋아하던, 아주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던 소녀에서 싱어송라이터가 되어 돌아온 신주야, 멀리서 찾아와 주었는데, 겨울이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특별한 음악까지 이 시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올해 벌써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 좀 더 특별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신지연님과 이야기는 잠시 후에 시작할 건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는 FM 주파수 104.5와 스마트폰 어플 와우 라디오, 아이폰 어플 라디오 FM과 실시간 함께 할 수 있고, 유튜브 채널 대구 동구 FM으로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12월 내 안의 초콜릿 꺼내 먹을 노래, 게스트분 모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으며 문을 열겠습니다. 신주연이 부릅니다. 나의 이름. 생의 첫 숨결에 우린 아픔을 나눠 가졌네. 어릴 적 꾸던 꿈을 어렴풋이 더듬는 나의 두 손, 빛은 우릴 스치고 소리 없는 약속들을 남겨두네. 어울리지 않는 진심 속에서 되찾던 사랑과 멀어지고 미움에 헐거워진 마음들, 안아주지 못해서 나 뒹구는 슬픔들을 끌어안고, 어쩌면 이 모든 게 거짓말인 거다.
없이 내딛는 걸음 난 어떤 길목에 다다를까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안녕하세요. 우리 너무 오랜만인데? 이렇게 먼 걸음 대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야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주연님 이렇게 부를게요. 네. 우리 방송에서 뭐 아줌마, 뭐 주연아 이렇게 할 순 아,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럼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툰 진심을 전하는 싱어송라이터 신주연입니다. 오, 싱어송라이터. 네. 너무 있어 보이는데 그 얼마 전에 첫 앨범? 네. EP 앨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곡이 수록된 앨범 미니 싱글 앨범을 냈잖아요. 네. 너무 저는 정말 신기하거든요. 내가 아는 꼬맹이가 소녀가 이렇게 가수가 돼서 네. 본인의 앨범을 냈다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연님 아는 많은 분들이 네. 굉장히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좀 또 기특해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네. 본인은 어떠세요? 첫 이렇게 본인 이름을 건 앨범을 이제 발매한 거에 대한 소감 먼저 좀 나눠볼게요. 사실 앨범을 가진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좀 컸어요. 그 앨범 내기 전에 되게 마음이 이상해서 산책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손으로 가진 나의 것, 내가 만든 내 것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앨범이 저한테는 어떤 첫 내 세상에 거, 네, 뭔가 내딛는 첫 발걸음이자 내 고유의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고 의미 있었어요. 좋아요. 네. 그 나의 이름 네. 그게 타이틀곡이자 앨범 제목이잖아요. 네네. 혹시 그게 타이틀곡이 된 이유가 앨범 제목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20살 때 무턱대고 이제 고향인 경남 진주로 내려가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음악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지낼까? 뭘 하고 싶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답을 찾기 위한 저만의 어떤 답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사람이고 싶나? 뭘 좋아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스쳐갔던 어떤 나의 이름이나 아니면 나를 구성하는 어떤 것들이 묶여져서 그때 당시에 했던 고민들이 묶여져서 지금 이 앨범의 형태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앨범은 혹시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나 네. 약간 과정을 좀 우리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사실 진주에서 활동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작년에 좋은 기회로 그 진주시에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했던 청년예술인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앨범이고 준비한 지는 지금 올해 초 3월쯤에 시작을 했으니까 앨범이 나온 11월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 쇼케이스도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우리 음악 좀 듣다가 나눠보기로 하고 이 방송은 어떤 방송인지 조금 알고 나오셨죠? 제가 그럼요.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저희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왜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 노래가 왜 나에게 좀 기억에 오래 남는지 내 인생에 아직 이제 20몇 살 인생의 곡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좀 살아온 그런 일상의 시간 속에 나에게 좀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었던 그런 노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먼저 첫 번째 그 나의 노래 나의 이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물론 이제 그 선곡해 오신 인생곡은 아니지만 어쨌든 첫 타이틀곡이고 앨범 제목이기도 하니까 요 노래부터 조금 소개해 주세요. 요 노래요.
앨범 소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살 때 되게 고향으로 내려와서 막막했어요. 뭘 할지 정하지 않은 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막 침대에 누워서 그냥 멍하니 천장만 보거나 이런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어떤 고민들이 계속 이제 가사에도 나오듯이 나의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이름 그냥 어디서 빌려온 게 아닐까? 내가 나의 고유의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순간들이 네, 노래로 담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 고민에 조금 해답이나 정답은 없겠지만 네네. 좀 해답은 찾으셨나요? 찾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 노래를 쓸 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노래를 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나의 이름을 찾는 여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잠깐 어딘가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주연님 막 포털에 검색을 하니까 뭐 쫘라락 나오더라고요. 뭐 기사도 나오고. 네네. 예, 그 검색을 해보니까 팬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쇼케이스를 갔던 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나의 이름이라는 노래가 한동안 이제 그 전에 좀 만들고 나서 제목을 좀 못 붙였던 곡일까요? 아니요, 이 곡은 빛바랜 방이라는. 역시 아는 체를 어설프게 제가 아는 네. 체를 했군요. 어떤 노래가 되게 본인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 전에는 무제로 계속 있다가 네, 이번에 네. 어떤 제목을 얻었다고 했던 건 빛바랜 방. 네. 그 노래였구나. 네. 그 노래는 좀 이따가 그러면 얘기를 나누도록 네,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계속 고민하고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는 여정인 우리 주연님. 그리고 아까 노래를 듣다 보니까 네. 중간에 약간 이렇게 악기 소리도 저에게는 악기 소리도 아닌 것 같은 약간 무슨 오토바이 소리도 아니고 약간 경적 소리도 아닌 어떤 좀 소리가 중간에 네네. 이렇게 도입부에 나오던데 혹시 그거는 뭐 어떤 소리일까요? 일단 이 노래 자체가 어떤 길을 헤매는 어떤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편곡자님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편곡자님께서 이제 처음에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되게 제가 들었을 때 그 편곡된 곡을 받았을 때는 그 물에 되게 깊게 어떤 깊은 그 바다나 아니면 이런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듯한 어떤 나의 마음이나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그런 소리로 표현이 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연님의 설명을 좀 생각하면서 노래를 좀 들어보면 또 다른 또 느낌과 감성으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그러면 노래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 첫 번으로 인생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해온 곡 소개해 주시겠어요?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라는 노래고요. 어릴 적 어머니께서 음악을 자주 들으셨어요. 집에서 놀다가 컴퓨터 방에 들어가면 늘 컴퓨터에선 그 웨스트 라이프의 마이 러브나 아니면 성시경의 거리에서 같은 이런 서정적이고 잔잔한 노래들이 자주 들려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와 같이 저는 되게 어릴 때 자주 듣던 음악이어서 이 멜로디만 들어도 저는 그 방의 공기까지 떠오르곤 해요. 그래서 추천해온 선곡해준 노래 리스트를 제가 이제 미리 좀 들어봤는데 대부분 좀 영향을 주고 좋아했던 노래들 설명이 또 그 모든 곡들이 좀 서정적, 섬세한 가사, 좀 감성적이고 조금 더 나가면 아주 가벼운 우울과 뭔가 이렇게 좀 착 가라앉는 오늘 날씨 같은 맞죠? 그런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의 영향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조용하고 좀 감성이 풍부하고 좀 섬세한 그런 좀 이렇게 아이에서 이렇게 자랐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원래 성향이 조금 그렇게 조용하고 약간 서정적이고 뭔가 감성이 풍부했던가요? 저는 사실 좀 더 인간 신주연으로서는 되게 씩씩하고 당찬 어떤 꼬마 아이였는데요. 뭔가 어머니께서 이런 서정적인 노래들로 뭔가 위로를 받는 모습이 저한테는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걸 보면서 뭔가 저도 그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저도 위로받았던 그 순간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아서 저 또한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몇 살 정도? 그
그 막연하게. 네네 막연하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릴 때 받았던 그 영향이 이제 커서 음악을 처음 만들어 보게 됐을 때 뭔가 연결 지어져서 생각된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곡으로 마이클 잭슨 노래를 골라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네. 그 많은 노래 어머님이 컴퓨터 방에서 들었던 여러 많은 서정적인 노래 중에 이 노래를 특히 딱 이렇게 픽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가사를 사실은 이 멜로디만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다가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고 우연히 라디오에 들려오는 노래를 듣고 검색을 해봤어요. 가사를.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엔 당연히 영어를 모를 몰랐겠지? 때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사 보니까 세상을 치유하자,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 이런 메시지가 담긴 곡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어를 뛰어넘어서 음악을 딱 들었을 때도 뭔가 그렇게 치유되는 느낌? 혹은 좀 평화로운 그런 평화적인 메시지를 담았다고 느껴지게끔 해줬었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언어를 뛰어넘은 어떤 노래만의 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곡이어서 저는 이 곡을 들고 왔습니다. 노래의 힘. 네. 저도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고 자주 듣고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위안을 많이 받는 편인데 네네. 그래서 노래에 힘이 있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본인의 노래도 누군가에게 그런 좀 위안이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이 되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혹은 전 노래는 특히 약간 간지러운 곳을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좀 해소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말로써 표현이 되기 어렵거나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노래가 설명해주거나 표현해주면은 그게 되게 간지러운 곳을 대신 긁어주는 그런 느낌. 저런 표현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네. 간지러운 곳을 긁어준다. 우리는 네네. 보통 이렇게 가슴을 훅 후벼파고 그쵸, 간다 뭐 그쵸.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네. 너무 말랑말랑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이클 잭슨 노래 제목이 뭐였죠? 힐 더 월드입니다. 네, 함께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think about the generations and to say we want to make it a better place for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so that they know it's a better world for them and think if they can make it a better place.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is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we're adrift. We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s enough for us growing.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world.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dream we were conceived in will reveal a joyful face. And the world once believed in will shine again in grace. Then why do we keep strangling life when this earth crucify its soul? Though it's plain to see that this world is heavenly. We could fly, we could fly so high. Let our spirits never die. In my heart, I feel you are all my brothers. Create a world with no fear. Together we'll cry happy tears. See the nations turn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We could really get there if you cared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to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There are people dy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There are people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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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we live for me. For our children for me. Where we live for me. For our children for me. Where we live for me. For our children for me. The world we live for me. For our children. 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곡이죠. 마이클 잭슨, 헬 더 월. 네. 네, 살짝 정말 저도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한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오늘 날씨 탓인가? 왜 이렇게 좀 눈가가 촉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사를 아까 좀 전에 이제 주연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 그 가사와 노래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의 그런 뭐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그게 굉장히 조금 도입부에서 좀 간질간질 좀 훑고 가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첫 곡부터 너무 좋습니다. 자, 아버님 오늘 같이 오셨잖아요. 네네. 잠깐 혹시 오면서 1시간만? 2시간 가까이 운전하면서 아빠랑 좀 어떤 이야기를 혹시 나눴는지. 네, 제가 지금은 요즘 공연을 다니면 아직은 제가 처음 산 제 기타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앨범도 나왔고 계속 공연할 일이 많아질 것 같고 또 저도 좀 다른 더 좋은 소리를 좀 찾고 싶어서 새 기타를 아버지한테 아버지 찬스. 네, 아버지 찬스를 써서 어. 조금 지원을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물론 제가 공연으로 번 수입과 이런 것들로 충당을 하지만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기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왔습니다. 아, 아버지 네. 아직 대답은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바로 입금을 주셔서 바로 네, 입금을 네. 해주셨다고? 아버님 지금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고.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음악에 본격적인 관심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곡 쓰면서 좀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네네. 막연하게 뭐 가수의 꿈을 꿨을 수도 있고. 그럼 그때부터 꾸준히 내가 뭐 언제쯤 앨범을 내고 이런 계획은 아니었겠지만 네. 뭐 계속 노래 뭐 내가 곡을 적어야지 아니면 난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 꿈을 막연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셨던 건가요? 사실은 중학교 때 곡 만드는 수업을 들으면서 곡을 처음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그냥 그때도 되게 반복되는 멜로디, 반복되는 구성에 되게 짧은 피아노 그때 그 곡. 노래도 되게 좋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노래를 만들면서 그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일기를 쓰듯이 뭔가 글로써 내 마음을 표현하고 아니면 내가 느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힘이 글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 되게 처음에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고 이 음악을 한다는 거, 노래를 만들고 부른다는 게 어떤 글쓰기에 또 다른 형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곡을 만들었던 것 같고 저한테는 어떤 일기를 쓰고 저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곡을 쓸 때 있었고 그리고 막연했지만 그래도 25살 전까지는 앨범 하나 내보자 하는 그 되게 막연한 꿈도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구나.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네. 네. 그러면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음악 활동은 한 거잖아요. 네네. 뒤에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그럼 그때는 좀 경제적인 본인의 어떤 생계는 스스로 좀 해결을 하셨나요? 네, 아니면 그럼요. 계속 아버지 찬스를 아니요. 저는 제 생활비와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꽤나 공연 섭외가 들어오고 있고 진주에서는 꽤 엄청 유명하신 우리 가수 밴드 같이 밴드 활동을 하시는 거죠. 밴드도 하고?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사실 네 올해 한 4월쯤 5월쯤에 만들어진 밴드여서 사실 이제 또 쇼케이스가 끝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음악 활동을 해야 되나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네네. 준비해온 곡이 아까 중학교 때 뭐 글쓰기나 이제 작곡하는 네네. 수업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데 이 노래도 그러면 그때 즈음에 본인에게 좀 영향을 준 노래일까요? 네, 그냥 이 질문을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곡이나 인생곡 같은 것들로 오늘 진행을 한다고 하셔서 좀 음악을 고르면서 돌아보니까 네. 어린 시절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하면서 이제 요즘에서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처음에는 인생곡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곡을 추려야지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곡도 곡이지만 그 당시의 어떤 뭐 상황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잊고 지냈던 아직 주연님에겐 추억 이러기에 좀 그렇지만 먼 오래된 기억 추억 사랑 네. 이런 게 생각나서 너무 준비하는 과정이 좀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간혹 네네. 게스트분들이. 네. 그래서 저도 이거 곡을 추리면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뭔가 저의 어떤
저의 어떤 인생이라고 하긴 조금 짧지만 아무튼 저의 역사를 이렇게 계보를 이렇게 짚어오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노래를 많이 들었지 또 생각해보게 되고 네 그렇게 그럴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준비한 노래 소개해 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의 노래인데요. 사실 이분 덕분에 노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좋아하고 또 동경하는 뮤지션입니다. 대구 출신 뮤지션이라고 알고 있고요. 수잔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14살 때 서울에 공연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사월님 노래를 만나게 되었는데 진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공연 때는 사실 큰 감흥이 없다가 돌아오는 안에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그저 너를 보여줄수록 진실돼 갈수록 넌 혼자 남는 걸 이라는 가사가 저한테 조금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14살인데 네. 그 가사를 이해를 한 건가요? 그 나이에?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가사가 그러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실 그때부터 계속 듣거든요 이 노래를.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되게 공감이 되고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 가사가. 그래서 네 이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 14살에 그 이 공연은 그러면 그냥 우연히 간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좀 알고 있던 가수여서 찾아서 그 공연을 보러 간 걸까요? 사실은 그 연합 공연이라고 하나요? 다른 뮤지션이랑 같은 라인업에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무슨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같이 하는 네네, 그런 기획 공연.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다른 팀을 보러 갔다가 이제 사월님 무대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조금 우울한 정서를 다루고 있고 워낙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큰 감흥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마음에 막 꽂히진 않았는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걸 들으니까 또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푹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혹시 그 사월님의 노래가 네. 이번 주현님이 낸 앨범의 어떤 곡에 좀 영향을 준 게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네 어떤 뭐 저런 노래 아니면 나도 저렇게 저런 가사를 한번 써봐야지라든지 좀 그러니까 요 노래의 영향을 받아서 혹은 그 가사를 좀 적었거나 네. 노래가 나온 게 혹시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있을까요? 사실은 그 앨범 한 곡 한 곡에 뭔가 영향을 주셨다기보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자주 노출되거나 그 좋아하는 걸 계속 접하면 접할수록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 냄새라는 곡은 실제로 사월님한테 한번 이 노래 어때요? 하고 여쭤봤었던 곡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일화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우리 네. 사월님의 노래와 사월님의 수잔? 네, 수잔이라는 노래와 우리 주현님의 노래 중에 제목이 어떤 걸 하나 들어볼까? 마음 냄새요. 마음 냄새. 네. 이렇게 두고 저희 연달아서 듣고 다음 얘기 또 진행하겠습니다. 수잔 소녀 같은 건 소년스러운 건 어울리지 않아 그저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넌 혼자 남는 걸 살아온 것도 낭비된 것도 아닌 텅 빈 삶이었지 너무 초라해 몰래 원한 너의 진심 수잔 너와 같은
익숙한 건 알려주지 않아. 그저 너를 보여줄수록 진실돼 갈수록 넌 혼자 남는 걸. 우와, 살아온 것도 낭비된 것도 아닌 텅빈 삶이었지. 너무 초라해. 몰래 원한 너의 진심. 수잔 소녀 같은 건 소년스러운 건 어울리지 않아. 그저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넌 혼자 남는 걸. 우와, 수잔. 거울을 봤어. 아직 때가 탄 얼룩진 얼굴을 씻고 집을 나서네. 깨끗한 바람이 불어 잎이 흩날려. 아직까지도 가을의 향기가 가슴에 남아. 마음껏 맡고 싶어. 데워진 마음 냄새를 날아가고 싶어. 저 하늘의 끝으로. 계절은 돌아오고 모두 제자리로. 나는 그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바라본 높은 하늘 날아다니는 새. 새처럼 살고 싶다고 나지막이 속삭여. 맘껏 맡고 싶어. 데워진 마음 냄새를 날아가고 싶어. 저 하늘의 끝으로. 맘껏 맡고 싶어. 데워진 마음 냄새를 날아가고 싶어. 저 하늘의 끝으로. 병상 위엔 나뭇가지, 산 위엔 빨간색 숲. 흩날리는 단풍잎. 난 눈을 감는다.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랄라라. 김사월의 수잔과 우리 신주연의 마음 냄새 두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함께 들었던 마음 냄새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어떤 노래인지 어떤 마음으로 곡을 썼고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마음 냄새라는 곡은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 산책을 하다가 만들게 되었던 노래예요. 사실 저는 되게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논과 산이 주로 보이니까요. 그 논길을 걷다가 어떤 그 할머님께서 그 밭을 이렇게 추수가 끝난 밭을 태운다고 하나요? 볏짚을 태운다고 하나요? 아무튼 밭에서 막 그런 걸 태우고 계신 걸 봤어요. 근데 그 이제 거기서 태우는 그 연기에서 나는 냄새가 되게 구수하고 고향의 냄새. 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고향의 냄새. 그래서 그걸 맡으면서 이거 정말 마음에 냄새가 있다면 이런 냄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어린 마음으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건 좀 생각하고 만들어 뒀던 곡일까요? 아니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이제 이번에 그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16살 때 만든 노래고요. 이게 사실은 16살 때부터 22살까지 어떤 저의 어떤 일기 같은 그 타임로그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앨범 구성을 했는데 마음 냄새는 저의 어떤 청소년기를 담은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재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16에 곡을 쓰고 볏짚 태우는 냄새에서 마음의 냄새를 생각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그때 또 한창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때라서 네. 좀 사춘기 때 네. 표출하기보다는 네. 내면을 좀 찾아보고 본인과의 좀 그런 고민, 시간을 많이 가진 네. 그런 그래서 네, 사실은 되게 학교에서의 그 시골 생활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자연을 맨날 볼 수 있고 사계절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자연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고 공기 어떤 냄새도 달라지고 사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태양의 어떤 그 밝기? 또 약간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색깔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논길에서 산책을 하면서 뭔가 많이 혼자와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시간이 물론 그걸 이제 곡으로 쓰고 일기 쓰듯이 본인의 일상을 묵묵히 적어내고 그게 지금의 이제 결과적으로는 싱글 앨범이라는 네 곡의 노래를 담은 이제 앨범이 본인의 첫 소유 본인의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또 그 시간이 좀 쓸쓸하고 좀 어린 마음에 외롭지는 않았어요. 그런 순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쓸쓸하고 외로워야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기도 뭔가 막 낮 시간에 쓰기보다 새벽이나 아침 일찍 나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써야 조금 내면적인 그런 돌아봄이 되고 또 이야기가 이렇게 술술 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나 글은 혼자와 친해야 혼자 있는 그런 고독의 시간과 친해야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고독마저 쓸쓸함마저 네. 사랑했구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얘기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04.5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초콜릿 꺼내 먹을 노래 저는 헤이즈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세 번째 또 들고 오신 노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네, 방금 들으셨던 곡 수잔을 부르신 김사월님께서 라또의 밴드뮤직이라는 라디오를 진행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라디오를 수요일 11시 밤 11시만 기다려가면서
한 주에 가장 기쁜 시간으로 이제 한 주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삼고 그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막 10시 반부터 막 샤워를 다 끝내고 막 침대에 누워서 이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아무튼 그랬었는데 거기 진행하셨던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이 난 항상 혼자 있어요 라는 라디오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쭉 어쨌든 14살, 15 지금도 15부터 또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 주연님에게 아니면 본인에게 좀 이렇게 꽂혔던 이런 것들은 쓸쓸함, 좀 혼자 그리고 좀 내면 뭔가 이런 것들인가요? 좀 근데 그게 뭐 굉장히 나쁜 의미에서 혼자나 네. 뭐 외로움 이런 게 아니고 외로운 것과도 적절한 것과도 쓸쓸한 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굉장히 그 경계에서 약간 좀 더 서정적인 느낌, 좀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혼자 뭐 이런 느낌들을 좀 사랑했던 소녀였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마냥 우울하거나 했지는 그러니까. 않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외로움과 잘 친구하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외로움들을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라디오를 정치하는 거였어요. 라디오 그래서, 네.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위로 그리고 그 네. 소통하고 또 그 거기에서 나오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로 위로받고 네, 좀 그랬구나.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라디오를 통한 다음 이야기 계속 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좋아하는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뮤지션 분이 영향을 받은 그런 곡들을 막 틀어주시고 하다 보니까 제 음악 세계도 사실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조금 되게 많이 커졌어요. 확장되었구나,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늘 엔딩곡으로 이 장필수님의 난 항상 혼자 있어요라는 노래를 틀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디오가 한 3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하면 1시에 마치는데 1시에 이제 잘 시간에 이제 이 노래가 딱 엔딩곡으로 나오면 되게 이완되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엄청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오고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되게 공허하고 외롭잖아요. 그럼 또 한 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공허하고 네. 그쵸. 그래서 그런 이렇게 노래가 끝나갈 때쯤에 또 그런 외로움이나 아니면 이렇게 새벽에 고요함이 이렇게 페이드인 되듯이 쓱 올라오는 그 감정이 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안도감이 드는 노래입니다. 당시 어쨌든 막 사춘기이기도 하고 시골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조금은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그래도 꽉꽉 채워준 것이 주연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네. 그리고 이런 뮤지션들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죠? 네, 맞아요. 많은 진짜 힘을 본인에게 좀 힘을 준 그런 노래들이네요. 위로가 되고. 네네. 그 포크 장필순 또 이제 대표적인 이제 포크를 하는 네. 가수잖아요. 네네. 아까 이제 김사월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주연님이 기타 연주도 좀 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노래에도 기타 연주가 많이 좀 네, 반주가 맞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기타 얘기 좀 해주세요. 기타 언제부터 기타는 또 음. 어떻게 배웠는지 하게 된 어떤 그런 이유 뭐 연관되어질 것 같긴 한데 네. 그 얘기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요즘 뭔가 그때도 그랬지만 세상에 나오는 인기 있는 노래들이 물론 어떤 신나는 감정이나 기분 좋은 재밌는 그런 구성을 가진 화려한 노래들이 되게 많잖아요. 세상에 차트에 올라와 있는 노래도 그렇고요. 그런 음악도 이제 막 신나는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땐 너무 좋지만 제가 사실 통기타를 들고 그런 방식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건 조금 여백이 있는 그런 노래들이 가진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막 다양한 악기들이 들어오고 화려한 테크닉이 있는 노래의 경우에는 되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막 파워풀하고 막 아무튼 감정을 되게 즐겁게 해주는데 이런 노래의 경우에는 정말 목소리와 악기 하나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의 뜻은 어떤 진심이 조금 더 담긴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 덜어내고 약간 좀 우리가 네. 가사에 집중할 수 네, 있죠. 네. 듣는 사람이 네,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에 좀 맞아요. 집중할 수 있고 네. 가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좀 있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네. 그래가지고 포크라는 장르를 되게 좋아하고 장필수님의 노래도 정말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기타의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이제 초등학교 때 도레미파솔라시도만 배우고 이제 좋아하는 노래 코드 4개를 잡는 거 혼자 잡기를 연습했거든요. 그것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 잡았던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막 정식적으로 막 길게 배우거나 레슨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독학을 한 건가요, 혼자? 네, 주로 거의 독학이었고 이제 방학 때 집에 잠깐 내려가면 2개월씩 이렇게 잠깐 방학 동안만 레슨, 네. 음악 학원 같은 네, 곳에 음악 학원 가서 같은 곳에 가서 네. 통기타를 배웠습니다. 근데 좀 어렵지 않아요? 기타 배우는 게 좀 어떤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네. 약간 그런 왜 음악이든 글을 음. 쓰는 거든 좀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글 쓰는 거는 뭐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으면 못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음악도 이게 뭐 훈련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어느 정도 네. 타고나야 되는 게 음. 있잖아요. 재능이라는 게. 네. 본인은 재능이 좀 있는 쪽인가요? 아니면 진짜 순수한 노력파? 저는 사실 어. 음악을 뭐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치긴 했지만 그냥 그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사실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이렇게 계속 좋아서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튼 제 노래도 만들어진 것 같고 좀 많이 듣는 음악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아무튼 그런 음악들 같은 저만의 것을 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어떤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력 삼아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음악을 할 생각이 없었어서 사실 앨범을 만든다는 것도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였는데 이제 진주에 있는 활동하시는 다른 뮤지션 분들이 앨범을 한번 내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런 지원 사업에 또 지원을 해보게 되고 또 선정이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것도 선정을 안 해줄 있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생각도 없던 일들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착착착 진행이 돼서 사실은 이제 앨범 없이 공연을 나가는 게 가능할 거라고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노래로 만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지만 이렇게 또 계속 어떤 행사 성격의 공연이나 이런 잦은 공연을 나가다 보면 이제 또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지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계속 불렀던 노래들 혹은 이제 들려드려야 하는 노래들을 부르다 보니까 제가 또 새로 곡을 쓰고 만들고 하는 그 시간이나 여유가 조금 없어지는 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인디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나 만들어도 뭐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공연장을 섭외한다거나 이런 힘든 모든 일이죠. 과정을 음악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조금씩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혹은 없다면 그 능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웠던 건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은 어땠어요? 앨범이 나왔을 때 좀 어떤 반응이었어요? 사실은 되게 저 공연을 할 때 와주시거나 아니면은 공연을 할 때 저를 봐주셨던 분들은
주현 씨 음악이 이제는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폰으로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하고 좋다. 이런 신기하다는 말이 솔직히 좀 와닿네요. 저도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좀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런 반응이 좀 많았고 사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앨범 그 CD 제작하는 것도 지역에 있는 그 디자이너 분이랑 같이 작업을 했고 그리고 앨범 나왔을 때 포장도 일일이 수공업으로 했거든요. 가내수공업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아빠는 네. 또 이렇게 네. 몸으로 하는 네. 그렇구나. 이야기 나누다 보니 우리 1부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생곡 장필순의 난 항상 혼자 있어요 듣고 우리 2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조금 힘들면 약간 쉬었다 갈까요? 괜찮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난 항상 혼자 있어요. 슬픔의 밤은 늘 그래요. 여기저기 뒹구는 우란 물음들 떨리듯 춤추는 별이 쏟아져 내리는 꿈이 너무나 아쉬워. 가슴에 묻은 기억 거짓말 같은 이 침묵이 나는 너무 밉지만 이 모든 상처의 시간이 밉지만 허무히 빨리 흐르겠죠. 인생이란 외로움 다 사라져 버리겠죠. 이 슬픔은 모두 잊혀지겠죠. 난 항상 혼자 있어요. 모든 걸 잃은 막연함이 내 안을 다시 볼 수 없게 하네요. 가슴을 울렸던 얘기 그들과 나눴던 웃음 너무나 아쉬워. 나는 또 혼자 되어 그늘진